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주가 회복이 기대되는 중소형주를 찾아내는 회생 가능 중소형주 발굴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인 TSMC인데요. 참고로 오늘 다룰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두 회사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주님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TSMC는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로 삼성과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죠. 시가총액은 TSMC가 글로벌 탑 10에 걸쳐 있고요. 삼성전자는 13위로 TSMC가 조금 더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벌이라고는 했는데 실제 주력 사업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총 3개의 커다란 반도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핵심 비즈니스는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겠고, 두 번째는 갤럭시 등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등의 AP를 만드는 시스템 LSI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란 한마디로 설명해서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것을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파운드리 업체 중 세계 최고의 기업이 바로 TSMC인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보다 메모리 반도체에 더 힘을 쏟고 있는 삼성전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이든 TSMC든 반도체 제조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경기 그리고 업황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주와는 다른 점이죠. 반도체 제조업은 경기 순환주의 성격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상고하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업종은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실적이 좋고 하반기에 실적이 떨어지는 상고하저 형태의 흐름을 가져갑니다. 이거는 반도체 자체가 상반기에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무조건 상반기가 주가가 좋고 하반기가 주가가 나쁘냐? 그건 아니죠.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주가는 미리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반대로 주가가 연말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반도체는 2, 3년 주기로 호황기와 불황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가격도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러면 기업들은 증설을 해서 이 수요를 따라잡으려고 하죠. 그렇게 공급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공급이 수요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재고도 쌓이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에요. 이게 보통 2, 3년 주기로 호황기와 불황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반도체 제조업체는 이 업황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업황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기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경기 순환 사이클보다는 주기가 짧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이클이 겹칠 때도 있지만 겹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경기 순환 사이클과 반도체 사이클이 아주 좋은 타이밍에 만나게 된다면 반도체 불황기 사이클에 접어들 때도 그것을 경기 사이클 빨로 커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아주 길게 상승하는 장기 상승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투자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게 이거 3개뿐이 아니겠지만 일단 크게는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반도체 업체는 원래 2017년부터 슈퍼 사이클 선언을 했죠. 슈퍼 사이클은 보통 10년 정도 호황이 지속되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2020년 초에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가 붕괴를 했죠. 그러면서 슈퍼사이클의 고리도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 경기 부양책과 함께 특히 비대면, 언택트의 호황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상고하저를 깨고 2020년은 이례적으로 상저하고의 실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대호황과도 맞물려서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래서 TSMC는 팬데믹 때 바닥 대비해서 3배 이상 올랐고 삼성전자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거대의 반도체 제조 대기업이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반도체는 갑자기 늘어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팬데믹 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뒤로 연기한 것도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팬데믹 회복과 함께 기업들이 다시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서 내년부터는 공급 능력이 점차 수요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수요에 완전히 대응할 수 있는 건 2023년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온다 하더라도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2023년에 정점을 찍을 예정인데 언론에서는 2023년까지만 예상을 하면서 이때가 반도체 업황의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후로도 특히 전기차 관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더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최근 주가는 굉장히 안 좋을까? 반도체는 수요 폭증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과 페드의 무자비한 돈 풀기로 주가가 이미 폭등을 한 상황입니다. TSMC의 경우 PER이 30까지 올라 있는데요. 이거는 삼성전자의 20보다도 훨씬 더 높고 일반적인 반도체 제조기업의 10에서 15 사이의 PER보다도 거의 2배인 상황입니다. 반면 제대로 실적이 증가하는 건 2022년부터라고 했죠. 그리고 작년인 2020년 하반기는 비대면 언택트 수요 호황으로 이미 엄청난 실적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2021년은 이도 저도 아닌 낀 세대 같은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번 분기보다도 떨어진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침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올해도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을 텐데요. 네, 실제로도 TSMC는 올해 공식 가이던스로 전년 대비 20%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기대감으로 이미 엄청나게 올랐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반도체 제조회사는 테슬라 같은 급속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추가적인 타격을 받은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영향은 결국 일시적일 것이라 보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우선 2021년 2분기까지는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오피셜 가이던스에서도 2분기까지는 실적이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TSMC가 예측치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않는 이상 2분기 이전에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결국 2분기가 지나고 3분기가 시작되면 슬슬 올라오는 실적과 함께 주가도 반등을 하면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전고점을 깨고 그 이후로도 2023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경기나 업황에 예민한 종목이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또 어떻게 될 거라고 감히 단언은 힘들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TSMC의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면 바로 경쟁이죠.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향후 파운드리에 전폭적인 투자를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 리스크가 강화된다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기나 업황이 중요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TSMC라는 개별 기업의 상황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TSMC가 경쟁에서 승리를 하고 현재의 파운드리 쉐어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체크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기업 TSMC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그 종목을 홀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와 리서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